1926년 겨울, 고고학의 권위자인 종조부가 길을 걷던 중 의문사당했다.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기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종조부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유언 집행인이라 그분이 남긴 문서들을 살펴보는 일을 떠맡았다. 기묘한 점토 작품과 여러 장의 원고, 오려낸 기사들과 메모들. 처음엔 종조부의 죽음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이 물건들을 확인하고부터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사들과 메모의 내용으론 서부 유럽에서의 악마 숭배, 신지학 관련 잡지, 기이한 꿈, 정신병과 집단 발작 사진이 있었고 크툴루 의식이라 적혀 있었다. 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원고 중 첫 번째 원고인 1925년 윌콕스의 꿈과 몽환적인 작품부터 읽기 시작했다. 1925년 의무란 청년이 종조부를 찾아왔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윌콕스로 미국 최고의 미술학교 학생이었다. 윌콕스는 상형문자 종이와 독특한 점토 작품을 들고 왔고 종조부에게 물건 해독을 요구하며 그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냈다. 꿈속에서 상형문자로 뒤덮인 돌기둥을 봤고 거석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보았다고, 사방에서 녹색 분비물이 떨어졌고 공포가 느껴지며 으스스했다고,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윌콕스는 그 소리를 기억해냈다. 르리의 크툴루프 탁은. 꿈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이 그 점토 작품을 만들고 있더라고 했다. 종조부는 윌콕스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종조부도 예전에 그 점토로 된 괴물의 윤곽을 봤고 미지의 상형문자를 본 적이 있었기에 윌콕스에게 그와 관련된 종교나 비밀 집단에 가입했는지 물었고 윌콕스는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날 이후 종조부는 매일 윌콕스를 불러 그 사건을 기록하던 중 3월 23일 윌콕스가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입원했다. 윌콕스는 거대한 형체가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며 매일 비명을 지르고 광란과 혼수 상태를 오갔다. 윌콕스의 체온이 높긴 했지만 정상을 크게 벗어난 고열은 아니었다. 4월 2일 오후 윌콕스는 갑자기 몸을 회복했으며 3월 22일 밤 이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윌콕스는 더 이상 종조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기록은 끝이 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윌콕스라는 예술가를 믿지 못했지만 종조부의 다른 메모들을 보고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메모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이 기록돼 있었다. 꿈속에서 바다 위에 거대한 도시와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으스스한 분위기였다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윌콕스가 착란 상태에 빠진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인도에서는 3월 22일부터 24일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인 불안감을 내비쳤고 뉴욕은 23일 테러리스트들에게 습격당했고 아이슬란드와 아프리카 곳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중 몇몇은 괴물로부터 구해달라며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다 결국 죽고 말았다. 종조부의 스크랩 기사들은 전부 이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세간에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지만 이 노트를 비교해서 볼 수 있었다면 아마 모두 섬뜩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나는 곧장 두 번째 원고인 1908년 레그라스 경위의 설명 및 동일 내용에 대한 웹 교수의 설명을 읽었다. 이 사건 때 처음으로 종조부는 그 괴물의 형상과 미지의 상형문자를 본 것이다. 미국 고고학회에서 권위 있는 학자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할 때 레그라스라는 경찰이 찾아왔다. 그는 오래된 돌상과 상형문자를 꺼내며 이게 무엇인지 밝혀내고 싶다고 했다. 레그라스는 1년 전 동료 경찰들과 부두교로 추정되는 비밀 집회를 급습할 때 가져온 물건이라고 했다. 그때 집회에서 이뤄진 행위가 굉장히 기괴했고 아프리카의 부두교보다 더 사악했다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신문했지만 터무니없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고. 학자들은 모두 돌상을 쳐다봤다. 돌상에선 살아있는 느낌과 서늘한 공포감이 느껴졌다.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단서도 흔적도 없었고 전문 지식을 동원해도 이 돌이 무슨 재질인지조차 밝힐 수 없었다. 그때 웹이라는 고고학 교수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돌상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48년 전 아이슬란드를 탐사할 때 악마를 숭배하는 기묘한 형태의 이교를 봤다고 했다. 그들은 돌상 주변을 돌며 춤을 췄다고, 그 돌상과 레그라스가 학회에 가져온 돌상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 후 레글라스와 웹 교수가 서로 본 이교의 부분을 상세히 비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경악했다. 두 지역의 숭배자가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똑같은 돌상을 향해 똑같은 주문을 외웠다는 것이다. 풍글 루이 미글 와나프 크툴룰리에 와그나글 부탁은. 레그라스는 그 주문이 무슨 뜻인지 이교도를 신문할 때 전해 들었다고 했다. 르류에 있는 집에서 죽은 크툴루가 꿈을 꾸며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레그라스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다. 늪지대 인근의 광신도들이 집회를 연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후 동료들과 출동했고 집회 위치를 수색하던 중 이끼와 넝쿨들이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으며 갑자기 동료 경찰이 비틀거리더니 쓰러졌다고. 모두 공포에 벌벌 떨었지만 임무가 우선이므로 숭배자들에게 다가갔고 그 광신도 100명 중 47명을 체포했다고. 체포된 사람들을 신문했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별에서 태어난 태고의 존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구를 지배했고 위대한 도시들을 세웠다. 그들은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소멸하여 지금은 거대 도시 르류의 속에 누운 채 생각만 할 수 있다. 그들의 언어는 사유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된다. 오직 꿈을 통해서 말을 전한다. 우리의 의식은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속됐고 대사제 크툴루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별들이 일정한 순서로 늘어설 때 특별한 의식을 통해 크툴루가 해방될 것이고 우린 그때를 기다린다. 크툴루를 무덤에서 꺼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레그라스가 알아낸 정보이며 두 번째 원고의 마지막이다. 난 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졌다. 윌콕스와 레그라스를 찾아 나섰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내용들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 조각상은 무엇이며 크툴루와 그들의 통치, 그들을 위한 종교의식,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 그리고 4월 2일 이후론 왜 중단이 됐단 말인가?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처음엔 종조부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란 의혹뿐이었는데 지금은 그 해답을 알 것 같아서 두렵다. 윌콕스, 레그라스와 동료들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어떤 선원은 그 밀교의식을 목격하고는 죽임을 당했다. 아마 종조부도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려서 죽음을 맞이한 것 같다. 이미 많은 것을 알아버린 나 또한 종조부와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크툴루 의식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책이 있는지 보려고 서점으로 향했다. 정말 우연히 서점 구석에서 철진한 신문을 보았고 기사의 제목에 눈길이 갔다. 1925년 3월 6일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6명의 선원과 생존자 1명. 윌콕스가 열병을 앓던 시기와 일치했다. 종조부가 이 신문 기사만큼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해상에서 구조된 선원 1명. 구조된 선원, 사건에 대한 언급 1절 회피. 동료 선원들이 바위 틈으로 추락했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이 짧은 기사가 전부다. 나는 곧장 그 남자의 신원을 조사했다. 그는 요한센으로 항해사로 밝혀졌다. 그 사건 이후 요한센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웨스트가의 자택을 팔고 아내와 함께 오슬로에 고향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어렵게 요한센의 주소를 얻었고 오슬로로 떠났다. 그의 집에 방문하니 슬픈 얼굴을 한 여자가 나와서 요한센이 죽었다고 말했다. 바다에서 겪은 일로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요한센은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원고 몇 장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다. 나는 남편이 남긴 원고와
내가 깊은 연관이 있으니 원고를 달라고 설득하며 받아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원고를 읽었다. 일기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글이었다. 최후의 항해가 기록된 끔찍한 글이었다. 요한센과 선원들은 3월 22일 강한 태풍에 쫓겨 항로를 이탈해 남쪽으로 떠밀려갔다. 3월 23일 갑자기 바다 위로 거대한 돌기둥이 솟구치더니 하나의 거대한 섬이 됐다. 광대한 크기에 그들은 압도당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것은 지구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요한센과 선원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갔다. 거대한 돌지붕과 끈적한 녹색 액체, 인간이 만든 계단이라곤 볼 수 없는 거대한 블록을 기어 올라갔다. 그 끝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문이 있었다. 그토록 거대한 문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열린 틈으로 어둠이 안개처럼 흘러나왔다. 알 수 없는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고 끔찍한 악취가 나왔다.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녹색의 거대한 괴물의 얼굴이 보였다. 그 괴물이 입구를 비집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괴물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크툴루를 본 순간 일행 중 2명은 압도적인 공포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크툴루는 순식간에 밖으로 나왔고 선원 3명이 발에 휩쓸려 벌레처럼 죽었다. 눈앞에서 동료들이 죽었지만 요한센과 남은 동료 1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압도적인 공포 앞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본능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저 미친 듯이 배를 향해 뛰어갔다. 그때 남은 일행 1명이 뒤쳐졌고 그 후로 볼 수 없었다. 요한센 혼자 배에 도착했고 크툴루는 배를 쫓았다. 커다란 굉음이 이어졌고 배는 순식간에 크툴루에게 따라잡혔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갑자기 크툴루가 되돌아갔다. 요한센은 미친 듯이 괴물과의 거리를 넓혔다. 괴물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요한센은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후 최소한의 음식으로 생명을 부지했고 요한센은 구조됐다. 이것이 전부다. 요한센은 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모든 글은 사라져야 한다. 내 생각에 크툴루와 저주받은 도시는 4월 2일을 기점으로 다시 침몰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크툴루는 살아있다. 다시 크툴루의 사제들이 그 괴물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 세계는 공포를 견뎌내야 한다. 나의 생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나도 종조부와 요한센처럼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내가 이 모든 기억을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만한 축복 또한 없을 것이다.